하고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발해와 신라는 국제 무대에서 서로 대결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고 대립하였지만은 그러나 평상시에는 서로 신라들을 통해서 왕래하고 교류를 자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894년) 무렵까지 융성을 이뤘던 발해는 900년에 들어가서는 점차 내분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920년대에 이르면은 발해의 내분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920년에 발해 사람이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발해가 내분이 심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일본에 망명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925년에는 고위 관직자들이 대거 고려에 망명을 합니다. 고위 관직자들까지 고려에 망명하는 거 봐서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발해가 크게 지배층의 내분으로 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발해의 내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배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26년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다 동단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근데 배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동단국의 사신으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배부는 전에 발해의 사신으로 일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배부에게 너는 예전에 발해를 섬겼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꿔서 동단국을 섬겼다라고 꾸짖는 그런 내용이 일본의 사서에 보입니다. 배부는 발해의 내분을 부추겨서 발해를 멸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발해는 크게 국력이 약화되고 거란이 크게 융성하면서 위협을 하자 911년에는 신라에게 몰래 동맹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신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두 나라 사이에 비밀 동맹이 체결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당시 신라는 농민들의 항쟁으로 크게 힘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발해에게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915년에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고 발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죠. 926년 거란이 발해를 공격했을 때 신라는 소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지배층의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거란이 925년 12월 달에 발해를 공격해서 결국 926년 1월 달에 발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발해가 멸망된 이후에 그 지배층, 특히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0만 내지 20만 정도가 고려로 망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조 왕건은 발해를 친척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했죠. 예를 들어서 거란이 사신을 파견하고 선물로서 낙타 50피를 주자 거란의 사신을 섬으로 유배분에 귀양시키고 그리고 낙타 50피를 만부교 아래에서 굶어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발해의 태자 대광현이 망명을 하자 그를 후백제의 견훤과 신라의 경순왕과 마찬가지로 최상급의 대우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왕씨성을 사여했고 그리고 발해의 종묘를 설치해서 계속 제사를 잇도록 했습니다. 고려가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보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닙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가서 비로소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학자 유독공은 발해고를 지어서 신라를 남국, 그리고 발해를 북국이라고 부르고 그 두 나라가 병존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발해와 신라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왕조를 바로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 강점기의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에게 연결되고, 그리고 오늘날 북한에서도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남북국 시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신라와 발해를 동시에 평가하자, 동등하게 대우하자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발해의 멸망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발해의 멸망으로 인해서 만주 영토는 우리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고대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고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